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차 팬데믹 우려에 간밤 미국 증시는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죠. 양시장에서 개인만 매수에 나서주고 있지만 1% 넘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조정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실전매매 정수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죠. 실시간 라이브 댓글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 행위가 의심되시는 경우에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꼭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위원님, 우리 시장 오늘 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코로나 관련주들, 특히 진단키트주들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흔들리는데 이미 여러분들한테 어제 현금화 대응 20-30%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자, 지난 9월 달에서도 그다음에 8월 달에서도 흔들릴 때에서도 그렇게 현금화 대응하라는 얘기를 하질 않았는데 어제는 또 특별히 했다란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어제 공개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애매하다. 미국 시장의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고 유럽 시장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유럽 시장 때문에서라도 미국 시장의 장대양봉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이상하게 잘 간다. 강한 건 좋지만 굳이 박스권장에서 무리할 필요 없다. 그래서 매도 차익 실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들 다들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 빠지죠. 생각보다 안 빠지지만 빠지기는 빠질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빠지면 기회의 장입니다. 그럼 뭘 사야 되느냐? 바로 이제 코로나 관련주를 사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달 전에 제약주에 대해서 얘기해드린 게 있을 겁니다. 2차전지와 제약주는 여전히 주도주다. 그렇죠? 주도주인데 제약주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 제약주는 찬바람 불면 겨울에서는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도 제가 10월 달 말이나 11월 달, 12월 달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국에도 이제 서리가 끼거나 이제 새벽에 이제 얼음을 얼거나 하는 이제 동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봤죠. 찬바람 불면 이제 제약바이오라 그랬는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언택트 관련주,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 제약주 이제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처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약주들 제가 딱 한 달 전에 제약주들 한 달만 빠지면 공략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시점이 한 11월 정도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바로 이제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약주들, 그다음에 그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 이제 보실 때가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점을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시장으로 한번 가면서 코스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제 같은 장에서 어제 종목들이 굉장히 폭등이 나왔어요. 어제 상승장처럼 업종의 대표주들도 다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NH투자증권부터 증권주들만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팔아라 그랬죠? 왜? 종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위험해서 팔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애매해서 팔라고 그랬고, 그리고 어제 공개방송에서도 그 현금화 20-30%한 걸 가지고 바로 포트 교체 내지는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서 어제 제가 열심히 정리해놓은 지금도 아마 녹화방송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거기 보면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메모장에다가.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서. 자, 그걸 오늘 공개합니다. 바로 제약주 섹터를 이제부터 공략을 해줘야 돼요. 어제 전까지에서는 제약주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고 한 달 전에 한 달 동안 빠지면 제약주 이제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부터 제약주 봐줘야 됩니다. 자, 그거랑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주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주, 그다음에 진단 키트주, 마스크, 제약주 이런 종목들을 봐줘야 되는데 그쪽 종목들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게요. 종목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진단 키트 EDGC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쪽 애들 잘 움직이죠.
뭐 그다음에 이제 모나리자, 웰크론, 그렇죠? 웰크론. 그러니까 마스크 관련주들 지금 오늘 시장이 흔들리고 빠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잘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주들도 지금 YBM 랩부터 해가지고 지금 6%대 벌써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첨당 러닝 뭐 등등 해갖고 이제 교육주들도 뭐 메가임드도 마찬가지고 뭐 메가스터디 마찬가지고 지금 교육주들도 좀 잘 움직여주고 있고, 이제는 언택트 관련주 플러스 마스크 진단 키트,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들, 제약주들. 그래서 지금 겨울 동안에서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유럽 시장이 빠졌고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쪽을 봐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좀 아침에 조금 걱정스러웠던 거는 시장이 너무 폭락하게 되면 그러면은 정상적인 종목들마저도 다 빼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었는데, 지금 그냥 완전 매기가 이제 그 제약 섹터라든지 코로나 관련주 수혜주들로 다시 완벽하게, 지금 완벽하게는 아니다. 그렇죠?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슬슬 힘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뭉쳐져 있는 돈들이 어떤 호재를 가지고 종목을 뭐를 급등을 시킬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움직여주고 있는 이슈가 되는 뭐 교육주라든지 온라인 교육주 얘기한 거죠. 온라인 교육주라든지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이쪽에 있는 코로나 관련주를 보는 게 좋다. 자, 그럼 다시 시장으로 또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지금 봤을 때에서 이종수 전문가는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강한 겁니다. 지금 지수가요. 어제 미국 시장이 이 정도 빠졌어요. 미국 시장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게 되면 어제 다우존스가 940포인트, 거의 10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장대 음봉은 아주 그냥 이게 지금 갭으로 깨져서 그렇지 음봉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제 종가가 여기니까 이만큼이 빠진 겁니다. 아주 장대 양봉으로 길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거의 종가까지도 아주 약하게 끝나기 때문에 아직 여기를 바닥을 친다 안 친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떨어지는 칼날이라 그러는데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얘네들은 바닥을 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종가상으로 지금 완성 캔들로 꼬랑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지금 캔들입니다.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지만 지금 얘네들인데 빠지는 이유들이 다 뭐라고요? 바로 다 그 코로나 확산 우려감, 그러니까 우려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팬데믹이 정말로 생겨가지고 뭐 경제 봉쇄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 봉쇄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그러니까 우려감으로 빠지는 건데. 얘네들 지금 3% 빠지고 얘들도 지금 거의 얘네들 유럽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지금 3.7%, 3.5% 유럽도 4% 빠지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3%가 빠지지 않고 5%가 안 빠지고 서킷 브레이크도 안 걸리고 그렇죠? 지금 이 정도면요. 이거 강하다로 여러분들 생각이 안 됩니까? 이거 무지하게 강한 거예요, 지금. 지금 유럽 시장 4% 빠진 나라도 있고 대부분이 3% 넘게 빠지고 있는 이 유럽과 미국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1.5%밖에 안 빠지고 있다는 거. 코스닥도 마찬가지.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봐서는 지금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닥 한 마이너스 8% 빠져야 돼요. 마이너스 8% 빠져서 대부분 종목들이 마이너스 15%에서 20% 빠져야 되는데 지금 웃긴 게 일단은 뭐 코로나 관련주 수혜주들은 다 플러스가 나지만 IT 섹터들도요 지금 플러스 나는 애들이 지금 꽤 그래도 있어요. 지금 원익 IPS 지금 플러스죠. 원익 IPS도 플러스고 원익 IPS도 플러스고 그다음에 서현이와 얘도 오늘 장중에 서현탄 메탈 말고 이것도 강하네요. 자, 서현이와도 오늘 플러스고요. 그리고 뭐 오픈베이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데 원래는 그 우리나라 시장의 약한 장 마인드였다면 미국 시장 3.4% 정도 빠지는 이 흐름, 유럽 시장 저렇게 폭락이 나온 흐름이었으면 오늘 코스닥은 한 5%에서 6% 빠지면서 전 종목이 한 20% 정도 다 이렇게 많이 빠지는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빠진다라는 건 역시 대한민국 시장 굉장히 강하다. 왜 강한지에 대해서는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2008년도서부터 해서 얼마나 많이 못 갔는지 제가 주유소 강연회에서 특별 강연회에서 제가 그래프로 다 보여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3배에서 4배 정도 다 올라갔는데 한국 시장은 170%밖에 안 올라갔어요. 08년도서부터. 중국 시장은 이제 100% 조금 넘어간 107%인가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는 많이 못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는 부분들인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시점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를 공략을 해야 될 거냐. 바로 코로나 관련주들. 이쪽을 일단은 집중을 하시면서 그러면 나머지 2차 전지, 전기차,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언제 봐야 되느냐. 이 하락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제약주들,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마스크 관련주들, 온라인 교육주들 다 해먹고 나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빠질 때쯤 되면 그때에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서 들어간 내용. 그래서 뭐 길면은 뭐 한 달이지만 뭐 짧으면 일주일일 것 같은데 어쨌든 바닥을 치게 되면 또 다시 IT 부품들은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또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하면 오늘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공개 방송 또 조만간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또 잘 듣고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해줄 얘기는 일단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서부터 뭘 봐라? 제약주를 봐라. 제약주를 보고 코로나 관련주를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 좋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이정수 위원님의 전략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요. 시장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풍산이 11%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죠. 이번 주 종목 중에서는 NH투자증권이 4.2%의 수익률 내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수익률 1,013%를 어느덧 달성했네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코로나19로 수혜를 입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온라인 교육주 메가MD 추천해 주셨고요. 어떤 종목인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온라인 교육주입니다. 자, 메가임디인데요. 어제 보니까 뭐 여기저기 이제 전문가들, 여기 전문가들은 아니고 이제 전문가들이 미국 주식에서 온라인 교육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온라인 교육주가 그래도 곽강을 받는 그런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 그래도 뭐 우리나라 뭐 온라인 교육주 제가 볼 때 길게 볼 때에서는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길게 볼 때에서는 온라인 교육주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테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서 한 번이 어렵지 인프라를 깔아놓기가 어렵지 인프라 한번 깔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올해 내년에서 분명히 한 번은 움직이겠다 싶었는데 전 세계 추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학교를 못 가는 이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제가 이제 통계는 까먹었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부분이면 그러면은 온라인 교육주들 전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 주식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 주식도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움직이게 되면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뭐 종목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펠링은 까먹어가지고 제가 무슨 종목이지 이름을 지금 찾아보려고 했더니 안 나와서 그래서 요거는 내일 제가 어떤 종목인지 이거 미국에 있는 온라인 교육주 각광받는 게 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언택트 관련주 쪽에 혹은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주 뭐 그런 것들 많죠. 지난번에 움직일 때에서 언택트 관련주 수혜주라고 뭐 게임주도 움직였었고 온라인 교육주도 움직였었고 뭐 직접적인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코로나 진단 키트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제 살균하는 것들 막 공기청정기부터 하고 막 쭈르륵 하고 연결해서 움직였는데 이제 움직일 때 좀 됐어요. 이제 움직일 때가 좀 돼가지고 어차피 겨울 정도에서 움직일 때 한 이슈가 딱 붙으면 움직일 걸로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서부터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일이니까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제약주서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메가임디를 좀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이제 표적 종목인데요. 자,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터무니없는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죠. 55,000원. 삼성전자가 10% 빠지는 자리에다가 제가 이거를 갖고 나왔는데 가격이 안 들어올 거랬죠. 이렇게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애매해서. 근데 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폭락 아닙니다. 어딜 봐서 지금 폭락이에요? 지금 코스닥 폭락입니까? 마이너스 1.2%면 그럼 엊그저께 저번에 여기 그럼 이날은 다 폭락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 정도 빠졌는데 이 정도 빠지는 거면 우리나라 시장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폭락이면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빠지는 걸 폭락이라고 그러죠. 지금 코스닥 지수 720을 깨야 이거 지금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마이너스 코스닥 11% 빠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지금 굉장히 강한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이거 굉장히 강한 건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코스피가 버티는데 왜 버티느냐? 제약주가 강해서 버티는 거예요. 대형주든 코스닥이든 제약주가 강하게 버텨주고 그다음에 마스크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강하게 지금 올라가지고 나머지 상대적에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애들
요런 애들이 지금 쿵하고 빠져버리니까 이게 하나는 폭락을 하고 하나는 이제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게 맞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좋다라고 이제 느끼는 사람들은 언택트 관련주들, 제약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체감이 상승장처럼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 반대적으로 반도체 섹터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지금 시장의 피해주, 코로나 시장의 피해주인 종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재미가 없을 텐데 뭐 그래도 종목들이 지금 20%씩 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약주를 봐줘야 된다는 거 다시 또 얘기를 하고요.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약주를 봐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어쨌든 시장이 지금 못 올라가고 빠지고 있으니까 밀리면 5만 5천 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 시장이 정말로 폭락으로 지난번처럼 지수가 1,500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5만 원, 4만 5천 원으로 빠진 일이 벌어지지만 저는 대한민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빠질 거라고 봐요. 어쨌든 5만 5천 원 정도로 내려오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맞으니까 내려오면 공략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크게 폭락하는 시장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면 뭐가 받쳐준다? 제약주가 급등을 해주면서 제약주가 또 폭등을 하면서 또 시장을 또 어떻게 한다? 견인할 수가 있어요. 그 시점이 이제 된 겁니다.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이때에서는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코로나를 제끼더라도 독감이라든지 조류 독감이라든지 돼지열병이라든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동물 백신이라든지 면역 항암제라든지 뭐 그거 외에서도 지금 뭐 3상, 4상에 대한 뭐 그런 신약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들로 해가지고 움직이기 딱 좋은 시점이 바로 겨울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체온이 떨어지면 1도, 2도만 떨어져도요 면역력이 그냥 10%씩, 10%는 아니고 5%인가? 하여튼 5%, 10%씩 팍팍 면역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이게 면역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감기에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이제 감기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제 겨울 동안에서는 제약주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크게 폭락은 없을 거다라는 거 그거는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메가임디 이제 가격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임디. 자, 지금 벌써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870억짜리라 여러분들 이거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제약주들도 이제 슬슬 가져올 거니까 쫓아가시면 안 되고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가격을 3,750원에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밀릴 때 좀 싸게 사셔야 돼요. 지금 여기 저항대 지금 약간 걸리는 자리. 물론 이게 올라가서 뚫으면 거래가 실리면 뭐 여기서 사도 바닥이기 때문에 거래만 실리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쫓아가시면 안 되고 지금은 추격 매수를 지금 별로 이렇게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게 되면 이거는 빠집니다. 세력들이 사도록 냅둬야 돼요. 여러분들은 밑에서 싸게만 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약간 아직 바닥을 친 것도 아니고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는 안 되고 다만 이제 차트 분석을 해드리게 되면 차트 분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메가임디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쭉 그고 평행선을 이렇게 그으세요. 그으면 요 하단의 바닥에 있는 자리는 매수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매수의 자리고 여기는 매수의 자리가 아니고 이제 매도의 자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만 안 사고 여기서만 사면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에 있냐면 요 하단선에 지금 여기 붙어 있죠.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요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 놓은 거고 요거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지금 차트를 다시 이렇게 길게 보면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 이 트렌드의 바닥인데 이거를 지금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거래량. 이게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온 거거든요. 분명히 굵직한 뭔가의 그 자금들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여기를 노리고 있어요. 뭘 이제 뭐 앞으로 뭐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그 온라인 교육제에 대한 뭔가 좋은 청사진에 대한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온라인 교육에 대한 그런 이제 가드라인을 이제 만들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딱 나온 건 없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든 아니면 이제 수능 뭐 전후로 해서 뭐 새로운 정책이 발표가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온라인 교육주가 이제 정규 그 과정으로 뭐가 들어가고 그게 인정이 되고 뭐 앞으로 뭐 많은 회사라든지 모든 교육들이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이제 많이들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 교육주들이 움직이면서 이쪽 애들이 이제 한 번씩 다시 시세를 크게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래량을 봤을 때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좀 싸게만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50원은 조금 그렇고 밀리면
아까 3,75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770원까지. 그래서 여기서 살짝 밀리면 3,770원 정도 행운의 77 딱 좋다. 그렇죠? 3,770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 한번 그 이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거래량이 만약에 실리게 되면 그때서는 뭐 지금 가격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지금 40만 주 갖고는 되진 않아요. 이때 당시 거래량만 하더라도 이때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때가 아마 거의 1,000만 주 넘을 거고 이게 1억만 주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9월 달에 9월 2일 날에 이때 거래량이 9월 2일 날의 거래량이 그러니까 최소한 저 정도는 실려줘야 돼요. 9월 2일 날 1,300만 주. 최소한 1,000만 주 이상은 실려야 됩니다. 최소예요. 그게 최소고 적당히 실리면 4천만 주에서 5천만 주 정도 실리면 될 것 같아요. 4천만 주에서 아니다. 한 3천만 주에서 한 4천만 주 정도 실리면 요거는 이제 크게 올라갈 수가 있고 한 1,000만 주 이상 이제 실리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을 거니까 거래가 1,000만 주 실린다. 그러면 그때에서는 그냥 이제 붙어야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바닥에 있다 싶으면 붙어야 되고 이미 벌써 3천만 주, 4천만 주 거래가 실리면 그만한 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바닥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거를 띄우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열심히 활발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아직은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일 거예요. 아직은 매집을 하는 과정이니까 비싸게 사지 말고 3,770원 정도에서 싸게 사보자라고 오늘 교육주 메가MD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메가임디는 매수가 3,770원으로 수정해 주셨고요. 코로나와 또 계절 관련해서 제약주 많이 강조해 주셨죠.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해볼 차례인데요. 전화와 문자로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매일 어떤 매일 종목이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매일매일 이 프로 본다고요. 아, 저기 매일 프로 보신다고? 본다고요. 아유, 네. 예. 열심히 보셨으면 어제 방송도 열심히 보셨겠네요. 예, 예. 네, 공개 방송도 열심히 참여하시면 제가 또 뭐 뭔가에 또 선물을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몰라, 그거 찾아보려면. 그러니까 매일 봐야 돼요, 매일. 뭐 하루 봤다가 하루 안 보고 그러면 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송만 봐요. 이 방송만. 예, 저도 예, 만약에 저도 시청자 입장이면 저도 이 방송만 볼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되게 그래서 제가 공격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들어가보자가 시장이 못 좋으면 좋다, 하겠더라고요. 빠지면 빠진다. 그렇죠? 예, 예. 자. 매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K사인을 샀는데 이게 안 올라가네. 왜 전문가님 입장에서 한번 봐주시면은 뭐 지금 완전 뭐 손절하면 손절하고 바꾸면 바꾸고 하려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K사인 이제 보안 섹터에 있는 관련주 이제 요걸 공략을 하셨는데, 예. 자 일단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770원에 비중은 5%줍니다. 1,770원의 비중은 5% 정도. 사실 예. 요거 이제 저녁 방송에도 얘기하고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던 종목이었고 수익이 나서 예. 저는 이거를 매도 타이밍을 좀 잡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두 번 했었어요. 이게 두 번 타이밍으로 9월 요때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수익이 한번 크게 나갔고 한 40% 가까이가 났는데 한 30% 정도에서는 제가 끊어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서 한번 팔고 또 최근에 또 빠져 있길래 또 들어가갖고 여기서 이제 팔았던 종목인데 예. 이거를 분명히 제가 이거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이제는 팔아야 된다를 얘기했는데 거기서 거꾸로 사셨네요 지금. 예. 자, 근데 어쨌든 이제 물렸으니까 이제 복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니까 이제 물어보신 거잖아요. 예. 이미 벌써 빠질 만큼 빠졌고 지금 예. 우리나라 시장 폭락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예, 지금 예, 강하게 예. 버티는 거예요. 지금 강하게 예. 예. 강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은 손절하지 마시고 반등 나오면 일단 1,600원 정도로 올라오면 제약주 쪽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 1,700원도 괜찮아요. 1,600원, 1,7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제약주 쪽으로 예. 교체하시는 게 지금 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1600 보유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1,600원에서 1,700원요. 그렇죠. 예.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초록뱀. 초록뱀. 네, 전문가님이 그때 얘기해서 좀 샀는데 계속 떨어져서. 계속 떨어진다고요? 예, 그거 이상하네. 해가지고 2,800원에 네. 60% 정도를 했거든요. 2,800원에 60%. 네, 그래서 장기로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일단은 방송을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때 보고 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초록뱀을 이 밑에서 1,500원대, 1,600원대 이거를 여러분들은 계속 추천한 다음에 올라올 때 팔고 나서 요 날인가 단타로 들어가갖고 이때 단타로 들어가갖고 5% 먹으라 그랬는데 16%인가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수익 나와서 이것도 팔라고 얘기했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쭉 빠져 있길래 이제 여기서 이제 단기로 매매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이제 분할로 최근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또 사실 올라왔죠. 네. 그러면은 손실이 나는 게 아니고 지금 약간 수익이거나 약간 손실이거나 거의 또이또이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2,800원 샀으니까 지금 손실이 지금 마이너스 벌써 23%나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떠 있을 때 사서 그런 거고요. 종목은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해외 시장 어제 미국 시장 아주 그냥 다우가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940포인트가 박살이 났는데 초록뱀은 하나도 안 빠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거. 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외국인들이요. 엄청 많이 샀어요, 지금. 계속 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폭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은 차라리 지금 초록뱀을 사는 것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된 다음에 사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슈가 되는 쪽은 초록뱀보다는 지금 제약주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쪽이 더 가까워요. 아까도 얘기했던 온라인 교육주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노릴 거라면 오늘처럼 메가인디처럼 온라인 교육주, 언택트 관련주나 이쪽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쪽 초록뱀이라는 이쪽 부분들은 시장이 안정화되면 아직 시장 무너진 거 아니니까 시장이 이렇게 잘 버티다가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 나와갖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2,350 돌파하고 2,400 돌파하면 그때는 초록뱀도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예. 종목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단기로 본 게 아니라 장기로. 장기로 봤어요. 그러니까 장기로 보더라도 그냥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로 보더라도 예, 가져가는 거고 중장기로 장기로 봐도 가져가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전화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바이오요. 현대바이오. 네. 자, 제약주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2,300원에 10%. 12,300원에 10%요. 2%? 10%. 아, 10%.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바이오 지금 뭐 코로나 관련주들 다 움직이니까 아까도 제가 제약주에 대해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네. 지금 최대 주주가 이제 CM팜이네요 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차트를 보니까 오늘 제약주가 이제 오랜만에 움직이면서 쫙 하고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제약주에 대해서 이렇게 줄줄줄 빠지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꼭 현대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겼던 종목들을 가지고 한 달 정도 더 빠지면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딱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제약주가 네.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팔지 말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13,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3,000원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13,000원이 아니고 이거 잘하면 2만 원도 갈 수도 있어요, 이거. 네. 제약주가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제가 한 달 전에 그 얘기했어요. 제약주 주도주로 죽은 거 아니다. 안 가서 그렇지. 가는 애들 몇몇 애들은 가긴 가지만 아직 시작이 안 됐다. 찬바람이 불어야 되고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독감이 뭐 유행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한 번쯤 움직일 수 있는데 자, 근데 제가 2만 원 얘기했다 그래서 2만 원 욕심내면은 또 마음 다칩니다. 왜냐면 14,000원 갔다가 또 8,000원 빠져버리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한 13,000원에서 14,000원 올라가게 되면 지금 비중에서 절반은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만 욕심을 낼 것만 다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전문가님 14,000원 이상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더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어제 오늘 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
근데 저는 6만 이상 되면 팔려고 하는데 6만 밑으로 자꾸 떨어지네요. 매수 가격은 얼마신데요? 5만 한 6천 원대요. 5만 6천 원대. 비중은요? 예? 비중 몇 프로? 기준은 한 60% 넘어요. 아유, 많이들 갖고 계시네. 네, 예. 예. 자, 일단 뭐 다행인 것은 대형주기 때문에 폭락이 없어서 손실이 좀 적을 거고요. 다른 애들보다는. 예. 안타까운 거는 원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원하는 목표치를 안 주기 때문에 못 팔아서 빠지니까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뭘. 예. 그렇죠. 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겠어요? 아니 뭐 제약주도 물린 사람들도 얼마에 올라오면 팔라 그랬는데 못 줘가지고 빠져가지고 네. 물려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일단은 지금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네. 조금 3분의 1이라도 좀 비중을 좀 덜어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 더 빠지면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요 삼성전자는 결국은 다시 시장이 빠져도 나중에 다시 올라갈 종목으로 봅니다. 예. 내년이 됐든 올해 연말이 됐든 삼성전자는 계속 빠질 종목은 아니에요. 시장을 좋게 보고 있고 내년에서 파운드리 시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좋은 호재들을 많이 가져올 거고 내년이 반도체 빅사이클이 예상이 되는 내년 원년이거든요. 다시. 예. 그래서 내년 빅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텐데 지금은 시장이 빠지니까 똑같이 그냥 빠지는 척을 하는 거예요. 뭐 위험해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 저기 종합지구지수는 많이 빠졌잖아요. 코스피도. 코스피가 어디가 많이 빠졌어요? 오늘 오늘 안 코스피 빠졌어요? 오늘 코스피 한 5% 빠졌나요 오늘? 그래요. 아니 원래 미국 시장 3.4%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 그 정도 빠졌잖아요 기본적으로 4% 정도 네. 빠지잖아요. 오늘 1.8%밖에 안 빠져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근데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매수하는 건 어떤 거 해가? 아니죠. 더 빠질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빠질까 봐서. 그러니까 더 빠질 거니까. 더 빠질 거니까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어떻게 하자? 3분의 1 정도는 지금도 덜어주자. 매도를 해주자. 수익이니까. 그리고 그거 3억 되면은 한 종목에 3억 이상이 되면 세금 매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죠. 결정이 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거 알고 싶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벌써 그렇게 궁금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래요. 그렇죠. 여야에서는 계속 민주당이 어제도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제 그 경제부총리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한다 그랬는데 뭐 고집불통으로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될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에다 신경 쓰지 마시고 시장은 내년에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근데 그래요. 삼성전자를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서 지금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얘가 빠져도 버틴 다음에 내년에서 수익해서 팔 건가? 네. 버틸 건가? 근데 그 버티는 폭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기준 한 10% 빠질 거를 견딜든가? 아니다. 나는 10% 빠지는 거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팔았다가 다시 살 건가? 그것만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더 매수하는 그렇죠. 것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량 다 팔면 안 되는 게 전량 다 팔았는데 최저점 매수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못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그래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며칠 전에 팔려고 그랬는데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팔 수도 없고 그러네요. 방법이 없죠. 뭐 지금 뭐 타임머신 만들어갖고 뭐 이틀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에서 그러니까 주식은 대응의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네. 있었던 걸 연연하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버틸 것이냐. 그래. 그러면 버텨야 돼요. 그럼 버틴다라 지금 생각을 했으면 오케이. 나는 삼성전자 마이너스 10% 빠져가지고 5만 4천 원 내려가도 난 손실이 나도 난 버티겠다. 이 마음이면 그냥 꾹 가져가면 되는데 막상 5만 4천 원 내려가게 되면 아유 내가 이틀 전에 그냥 거기서도 팔 걸. 이런 마음 들 거면 지금 팔아야 됩니다. 네, 그래요. 그렇죠? 다음 주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죠. 제가 맞추면은 네. 제가 노스트라다무스죠. 제가 그걸 예언할 수는 없는데 시장이 강한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놓고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네, 불안하신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은 없고 예상을 해보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삼성전자가 덜 빠질 거라는 얘기고요. 네. 다른 종목도 20% 빠져 삼성전자 5%도 안 빠질걸요? 네. 그게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 결국은 다시 살아날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거면. 어차피 살아날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상담을 지금 드린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팔까 말까 고민하시죠? 예, 예. 그럴 때에서는 절반을 파는 게 맞는 거예요. 항상 보면. 아, 그래요? 그럴 때는. 음, 모르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 있으니까 절반이 딱 맞는 거죠. 예, 예. 만약에 확실하게 빠진다 그러면 전체 다 100% 파는 게 맞는 거고 확실히 올라간다고 네. 생각하면 하나도 안 파는 게 맞는 건데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신밖에 못 맞춰요. 예. 근데 저는 제 의견은 한 3분의 1 정도만 파시면 될 것 같은데 불안한 게 좀 많다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 딱 파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요. 자, 정확한 해결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대응은 선택하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풍제약 12만 2천 원에 매수했는데요. 11만 2천 원이요? 12만 2천 원이요. 12만 2천 원에 네, 이게 전망 좀 가르쳐 주세요. 전망. 자,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입니다. 비중은 20%시고. 네네. 자, 일단 시풍제약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해가지고 열심히 너무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라 사실 그러니까 반등은 나오겠는데 지금 제약주들을 공략할 때에서는 얘보다 더 많이 빠졌던 애들 공략하는 게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만큼 빠지는 거. 그러니까 21만 원짜리 종목이 한 2만 5천 원까지 빠져 있는 막 거의 뭐 아우토막 났으면은 이거는 뭐 최고의 종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아직까지 지금 강한 흐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점 대비 많이 빠진 부분들이니까 반등적인 매매적인 접근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손절 라인만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최고의 지금 최고의 종목은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진 종목의 제약주가 좋다라는 얘기고 얘는 최고의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하고 괜찮은 종목인데 손절 라인을 잘 잡아야 돼요. 11만 8천 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일단은 15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12만 원이라고요? 11만 8천 원. 11만 8천 원. 네, 11만 8천 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일단 15만 원 정도 기본적인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회사 사정은 괜찮은 겁니까? 회사가 괜찮으니까 이만큼 올라갔겠죠, 그렇죠? 네네. 네, 회사가 나쁜데 어떻게 만 원짜리가 21만 원까지 갔을까요? 말이 안 되죠. 2,000% 갔어요, 20배. 네. 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너무 많이 네. 올라와서 기대감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랬지.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 시험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지금 뭐 여전히 제약주 흐름들 강하니까 일단 제약주 흐름들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실시간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 받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온라인 교육주인 메가임디 추천해 주셨는데요. 현재 2.82% 올라가면서 거래 3,825원에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시면 거래소에서 개인 매수세가 4,500억 원 넘게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개인이 지수 하락을 어느 정도는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우리 시장 미국 급락한 거에 비해서는 흐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어디 쪽을 사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가 좀 약해지면서 원래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 지수가 빠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면 원래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3월 달서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큰 자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분 중에서도 금액대가 뭐 이렇게 조 단위가 넘는다라든지 뭐 1,000억 단위가 넘는다라든지 이런 굵직한 사람들이 이제 숨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서는 이제 지수가 개인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이제 굵직한 자금이 있는 이제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 자금들이 요즘엔 안 보였는지 몰라도 개인들이 매수했을 때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수급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저 사는 물량들이 정말 큰 센 자금이라 그러면 어디를 사는지를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시장의 흐름들은 강한 건 맞아요. 강한 건 맞는데 아까도 지금 1.8%가 빠졌다가 1.7%대로 지금 조금 줄였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타격이 크다라는 느낌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일부 몇몇 종목들은 3%, 4% 빠지겠지만 미국 시장 거의 4% 가까이 지금 3%에서 4%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 이런 시장에서 종목들 4% 빠진 거면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제약주가 아니더라도 아마 2, 3%대 손실로 아마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제 대비,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1,000개 가까이가 상승을 했는데 뭐 3%, 4% 올라가는 종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제 올라갔던 거 그대로 빠지는 정도? 그러니까 어제 팔았든 오늘 지금 팔든 그게 비슷한 수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또이또이라 그러죠. 그래서 쌤쌤 똑같은 지금 상황으로, 그러니까 어제 종목들이 올라갔던,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서현이아 같은 경우 뭐 어제 팔았든 지금 팔았든 어차피 그 가격이 그 가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세원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낙폭과대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수소차 관련주 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서 이제 낙폭과대 있는 종목에서 그러니까 강한 종목은 용차트라고 해갖고 뽑은 게 있고, 이게 용차트의 뜻은 강하게 용이 여의주를 물고 막 하늘로 날아가듯이 해서 강한 종목들을 이제 용차트라 그러고, 그런 종목으로 최근에 뭐 이건산업이라든지 에스코넷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이제 용차트로 뽑아놨던 종목이고, 이런 세원과 같은 종목들은 제가 이제 이무기 차트라 그래서, 이무기가 이제 땅은 아니고 이제 물 속에 살잖아요. 이제 강이나 이런데. 그래서 밑에서 많이 빠져 있는 낙폭과대인 종목에서 이무기 차트라 갖고 이거를 며칠 전에, 이틀 전에 27일 날에 화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어제 요게 이제 10% 올라갔더라고요. 그럼 어제 10%에서 고점은 15%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오늘 밀리는 부분들 결국은 어제 팔았으나 오늘 팔았으나 뭐 지금 보면은 어쨌든 수익권에서 팔 수 있는 영역이거나 아니면은 손실이 없이 팔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 여러분들이 대응해서 뭐 현금화를 하겠다라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현금화를 제가 볼 때는 할 수가 있어요. 종목도 뭐 빠진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삼성증권을 보더라도 어제 이만큼 올라갔다 빠졌으니까 이틀 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틀 전 가격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저점으로 지금 많이 깨져 있는 흐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종목들이 뭐 BH도 한번 잠깐 볼까요? 그렇죠? BH도 어제 올라가서 그렇지 어제 그저께 그 위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틀 전에 혹은 3일 전에 저점보다 지금 더 많이 깨져가지고 종목들이 이쪽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버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강하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지금 종목들의 흐름들의 매기가 지수가 이런 상태, 그러니까 지수가 아직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2374입니다. 여기를 돌파해서 여기를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종목들이 컨디션이 좋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 내지는 우리가 이제 개별주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을 저는 잡주라 그러는데, 나쁜 뜻은 아니고 개별주에서 조금 더 가벼운 쪽의 잡주, 테마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이제 테마주들, 좀 뭐 시가총액도 작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슈에 막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과거에서 이제 정치 테마인데 지금 정치 테마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제약주. 그래서 제약주 테마가 움직이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이슈된 뭐 마스크, 진단키트,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거를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시장은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어제에서 제가 20, 30% 정도의 현금화를 하라. 이유는 시장이 급락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애매하다. 그리고 그거를 현금화를 했으면 뭐를 해야 된다? 다른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럼 그 다른 주식은 뭐냐?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다. 그리고 뭐 온라인 교육주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언택트 관련주 쪽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다른 주식이 바로 그런 거고요. 그렇게 해서 비중을 20, 30%를 저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여전히 50%에서 70%를 뭐 삼성전기를 가지고 있든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든 뭐 증권주를 가지고 있든 은행주를 가지고 있든 철강주를 가지고 있든 반도체 장비를 갖고 있든 2차 전지를 갖고 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은 그 던지는 것보다는 반등시 대응을 해도 아직은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제약주들 하나도 없고 언택트 관련주 하나도 없고 다 반도체, 뭐 다 철강주, 다 은행주 막 이런 식으로 100% 갖고 있으면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종목들을 팔아도 이틀 전, 3일 전 가격보다 그렇게 더 많이 하락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20, 30%로 해서 다른 주식을 사라. 지금은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서는 제약주 포트라든지 코로나 이슈에 대한 종목을 공략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제든 오늘이든 여러분들이 손실이 작거나 수익이 났던 종목들을 좀 팔아서
팔아서 그걸 띄다가 어디를 들어가라? 코로나 이슈된 관련주 쪽으로 이제는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에서 포트 교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렸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의 첫 번째 종목은 강스템 바이오텍. 자, 강스템 바이오텍. 차트 모양 이쁘네요. 자, 매수 가격 9,400원에 비중은 10%. 뭐 간단하죠.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한국전력. 자, 제가 뭐 상담을 짧게 하고 넘어가는 건 뭐 얘기할 게 없어서 그래요. 그냥 좋으니까, 그렇죠? 좋으니까 강스템 바이오텍 같은 걸 사야죠, 그렇죠? 근데 가격을 좀 비싸게 산 게 좀 문제니까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가격이 27,000원.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에서는 반등을 기다리는 게 나은데 반등이 나오면 21,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제약주 쪽으로 교체하세요. 지금은 제약주가 훨씬 더 빠르고 수익을 더 많이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바뀌면 제약주로 교체하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질문이 삼성전자 아니면 삼성 SDS를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둘 다 좋기는 좋은데요. 삼성전자를 매수할 거면 빠질 때 싸게 사서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재미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제약주들 막 50% 가네, 100% 가네, 아이고 부러워 하는 경우가 생겨도 나는 삼성전자 갖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삼성전자 지금 플러스 5%밖에 안 났는데 옆에 있는 애들은 50%, 100% 가네, 아이고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아마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좋은데 금액 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작은 수익이라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하지만 큰 수익이 내려면 제가 볼 땐 제약주고 삼성 SDS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당장은 이제 배당 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이쪽에 있는 주식을 팔아서 그거를 이제 자원을 마련한다라 그러죠. 그래서 당장은 빠질 거예요. 당장은 빠질 건데 내년도 이후에서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볼 때는 3년에서 4년 이후에서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요거는 많이 빠지면 사야 돼요. 한 16만 원, 한 15만 원을 빠지게 되면 싸게 사가지고 3년, 4년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죠. 3년 동안, 4년 동안 수익이 10%도 안 나도 옆에 있는 종목도 400%, 500% 가도 나는 안 부럽다. 그런 마음이면 가능합니다. 즉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안 나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랑 삼성 SDI가 맞는 겁니다. 정말로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비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금액이 큰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삼성 SDI와 삼성전자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연말을 보고 조정을 받으면 좀 더 빠져야 돼요. 한 10%폭을 보는데 또 빠지면 사면 되고 삼성 SDI는 많이 좀 빠져야 돼요. 올해 연말까지 쭉 빠지길 기다렸다가 한 15만 원, 14만 원 더 좋죠. 밑에서 싸게 사가지고 3년, 4년 가져가면 이거 30만 원 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30만 원 얘기를 했더니 내년에서 15만 원 깨지고 12만 원 깨지고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 3년 동안 마이너스 10%, 20%, 30%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딱 4년째 됐더니 30% 올라가갖고 수익이 100%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볼 때에서는. 그래서 정말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오케이 하는데 단기적으로 손실 10%, 20%, 30% 날 것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삼성 SDI가 안 맞습니다. 그거 할 거면 지금 당장 제가 볼 때는 제약주가 맞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자, 한국알콜. 자, 유튜브 상담이고요. 자, 한국알콜, 알콜 관련주들도 코로나 이슈에 있죠. 우리가 손세정제.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한국알콜 매수 가격은 15,100원. 보유하시면 돼요. 보유하시고 매일같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불안하시면 수익 나면 매도하세요. 대신에 수익 나고 나서 더 올라가도 뭐라기 없기. 그래서 이건 수익에 바뀔 수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대주전자재료. 자, 매수 가격은 46,000원에 비중 10%.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이거는 반등 줘도 또 밀릴 가능성도 있고 왜냐면 빠질 폭이 아직도 커서 그래요. 밑으로 빠질 수 있는 폭이 이만큼이 있잖아요. 지금 전저점 자리가 8,600원짜리인데 10,000원으로 내려와도 현재에서도 70%가 넘게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빠질 수가 있냐면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바닥에서 10,000원짜리에서 50,000원 갔으니까 500% 갔잖아요. 500% 갔으니까 70% 빠지는 것도 이상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불안한 종목이고 만약에 저라면 한 4만 원 정도에서 45,000원만 와도 그냥 저는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던질 것 같은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종목들이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얘 혼자 45,000원 가는 건 어렵고 지금 일단은 4만 원까지 반등을 좀 기다려봤다가 4만 원에서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나쁜 게 아니고 종목을 싸게 사야 되는데 대주전자재료는 좋아요. 회사는 좋고 흐름도 좋고 한데 굉장히 좋은 차트거든요. 근데 이 좋은 차트를 만약에 저라면 한 2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내려오면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살 것 같은데 요걸 요구서 하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싸게 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좋은 종목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지금 물 먹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거 많이 빠지면 이거는 다시 사야 되는 종목이니까 나중에 많이 빠지면 이제 추가 매수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4만 원, 4만 5천 원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자, 밑에 하단에 보이고는 이제 노란 톡방 지금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하실까봐 제가 어제에서도 계속 현금화라는 얘기를 아침서부터 했어요. 장 시작하기 전부터 현금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매매 시그널 방송에도 현금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해드렸고, 여기 아침 방송에도 얘기해드렸고, 공개 방송에도 얘기해드렸죠. 왜? 전략적으로. 미국 시장이 애매하다. 만약에 빠지게 되면 싸게 사는 기회고 올라가면은 그러면 올라가는 대로 다른 종목 사면 되는데 지금은 그 현금해 놓은 걸로 이제는 기회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강하고요. 지금 테마의 종목들이 지금 흐름들이 제약주 쪽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약주 섹터를 이제 다시 보면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이 원래 정보 내용들이 제약주들이 원래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들을 노란 톡방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이 참여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